바로오토라는 자동차 금융 관련 회사 사기 의혹 사건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유사 사건을 진행했었습니다. S오토리스라는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바로오토 대표께서 사기가 아니다. 만약에 사기라고 한다라도 내가 일부분이라도 갚아갈 테니까 믿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기인지 아닌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저희가 S오토리스 사건을 볼 때는 재판부에서 사실상 사기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었거든요. 그러면 바로오토도 거의 유사한 사업 구조인 것 같고 사기에 해당할 것 같아요. 일종의 폰지 사기가 되는 거죠. 중간 어느 시점에는 아마 캐피탈 또는 리스 회사가 알고 있었을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자들은 그 피해에 대해서는 적어도 캐피탈이란 리스사가 바로오토와 같이 연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이런 논리가 되는 거고 지금 거기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실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바로오토라는 자동차 금융 관련 회사 사기 의혹 사건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 바로오토라는 중고차 리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내용은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바로오토에서 일반 캐피탈 회사나 리스 회사에다가 고객이 오면 할부 또는 리스 계약을 이제 중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오토가 별도의 계약을 맺어서 일정한 수천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받은 상태에서 차량의 할부 또는 리스 기간 동안 보증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리스료 또는 할부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을 해줍니다. 할부 또는 리스 기간이 끝나고 나면 차량을 이제 인수를 책임을 지고 바로오토에서 그 다음에 그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이런 계약을 맺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유튜버가 바로오토는 사기 업체다라는 내용의 이제 영상을 올려서 그걸 보고 고객들이 이거 맞냐라고 하면서 내 보증금 돌려주세요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신규 고객이 유치가 안 되고 보증금 돌려줘야 되는 고객에게 줄 돈도 모자르게 되는 거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책임을 묻게 되는 사안인데요. 저희가 유사 사건을 진행했었습니다. S오토리스라는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최근에 판결이 났습니다. S오토한테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그리고 리스를 같이 했던 캐피탈살도 같이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그 부분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항소를 하고 싶었는데 의뢰인들께서 그 부분 항소를 원하지 않으셔가지고 진행하지 않았는데 바로오토 대표께서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해명을 말씀하셨는데 사기가 아니다. 만약에 사기라고 한다라도 내가 일부분이라도 갚아갈 테니까 믿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기인지 아닌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저희가 S오토리스 사건을 볼 때는 재판부에서 사실상 사기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었거든요. 그러면 바로오토도 거의 유사한 사업 구조인 것 같고 사기에 해당할 것 같아요. 일종의 폰지 사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고객에게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의 리스트를 한 수십 개월 정도 이제 내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증금 다시 그대로 돌려준다는 거니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수익이 나냐는 건데 그거는 아마도 1번 고객이 아니라 2번 고객한테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그 1번 고객의 리스료 지원을 하는 데 쓰게 되는 거고 2번 고객에 대해서 3번 고객 받아가지고 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S오토도 그렇게 했던 거고 아마 바로오토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 지금 피해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사기가 되는 게 맞는 거죠.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경가법상 사기가 될 거고 또 민사적으로 사기로 계약을 취소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한 100명 정도 해당하는 의뢰인이 모여가지고 사건 1차로 지금 진행 중이고 2차로 계속 이제 문의가 오셔가지고 소송을 진행할 건데요. 먼저 이 바로오토 쪽에 재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부라도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 처분을 해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소송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S오토리스 사건 때에는 저희가 기각이 됐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 그때 상황상 캐피탈이나 아니면 리스 회사에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거를 뭐 처음부터 몰랐다고 하더라도 중간 어느 시점에는 아마 캐피탈 또는 리스 회사가 알고 있었을 거고 그러면 그로부터 발생한 그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자들은 그 피해에 대해서는 적어도 캐피탈이란 리스사가 바로오토와 같이 연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이런 논리가 되는 거고 지금 거기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폰지 사기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돈이 남아있으면 우리가 뭐 상당 부분 받아가면 되는데 바로오토 쪽에서 이 사업의 보증금으로 자회사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 회사에 뭐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수출도 한다고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수출이 됐든 안 됐든 그런 돈이 바로오토에 있지 않고 다른 쪽으로 나가서 없어져 버렸다고 한다면 사실은 바로오토는 껍데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뢰인들께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회복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캐피탈 또는 리스사를 같이 금융사를 같이 끌어들여서 연대 책임을 지게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서 이제 증거 확보도 같이 하고요. 바로오토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또 금융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드린 말씀은 이제 막 진행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같은 피해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시면 사건을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